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존재론과 연체 개념이라는 자료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자체가 존재의 핵심이라는 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연체라는 개념 같아요. 그냥 개별 존재, 여기서는 이제 개성진리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연결된 몸체로서의 존재를 굉장히 강조하죠. 개성진리체. 그게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개별적인 실체를 의미한다고 하셨죠. 네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혼자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군요.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관계망의 일부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마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개인이지만 또 가족이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처럼요. 이 연체라는 개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자료를 보면요. 모든 연체는 두 가지 목적, 즉 이중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개체 목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속한 더 큰 전체의 목적에 기여하려는 전체 목적, 이 두 가지입니다.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이라. 이게 같이 존재한다는 거군요. 그 관점이 좀 더 궁금한데요. 혹시 자료에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적절한 예시가 나와요. 원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자는 그 자체로 안정적으로 존재하려는 개체 목적이 있죠. 동시에 다른 원자랑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려고도 하잖아요. 이게 전체 목적인 거죠. 아하, 원자가 분자를 이루고 또 분자는 세포를 위해, 세포는 기관을 위해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심지어 이게 소립자에서 시작해서 우주 전체, 그리고 인간에게까지 확장된다고 봐요. 와,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자기 자신을 위하면서 동시에 전체를 위한 그런 이중 목적을 가진 연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 관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는 건가요? 그건 바로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 설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에는 중심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가 있고 거기에 호응하면서 관계를 완성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주체와 대상이요? 네. 예를 들면 그 내적인 성질인 성상과 외적인 형태인 형상의 관계, 혹은 적극적인 양성과 수용력인 음성의 관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체 대상 관계가 존재의 기본 구조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태양과 행성 같은 관계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주체와 대상이죠. 주체와 대상이 서로 역할을 하면서 관계를 만든다. 그럼 이 둘 사이에는 뭔가 에너지를 주고받거나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 상호작용을 이 자료에서는 수수작용, 그러니까 주고받는 작용이라고 불러요. 주체가 대상에게 어떤 힘이나 요소를 주고 대상은 그걸 받아서 다시 주체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더 큰 전체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요. 수수작용, 주고받는 작용. 네, 뭐랄까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이 그걸 받아서 자기 꼴로 만드는 과정. 이것도 일종의 수수작용으로 볼 수 있겠죠. 아하, 이 수수작용을 통해서 존재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이 수수작용이 기본적으로 아주 조화로운 상호작용이라고 강조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물 변증법의 대립과 투쟁을 통한 발전과는 좀 다른 관점이죠. 자연현상을 보면 물론 생존 경쟁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 즉 수수작용이 더 근본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 자료의 해석이고요. 대립보다는 조화로운 주고받음. 그게 관계의 본질이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자, 오늘 연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개별적이면서도 또 서로 연결되어서 이중 목적을 추구하고 주체와 대상의 관계 속에서 수수작용을 통해 존재하고 발전한다는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모든 존재를 단순히 모여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었죠.
개별의 존재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의 역할, 또 그 관계의 역동성, 이런 걸 강조하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들, 가족, 친구, 동료, 어쩌면 자연과의 관계까지도요, 이 주체와 대상의 설정, 그리고 조화로운 수수작용이라는 틀로 한번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세상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나 관계 맺는 방식에 혹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한 번쯤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을 하실지도 모르겠네요.